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세포 소기관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핵부터 시작해갖고 쭉 얘기했었어. 선생님 영상으로도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 이제 오늘 얘기할 건 뭐냐? 첫 번째, 저기 지금 그림이 띄워놨지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다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 첫 번째 핵 얘기했었고, 그죠? 그래서 핵막이 변해서 만들어진 뭐 얘기? 소포체 얘기했었고. 그래서 뭐 거친 면 소포체, 매끈 면 소포체 얘기했고,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뭐 얘기했어? 골지체 얘기했었고,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 그러니까 골지체에서 만들어지는 뭐 리소좀이라는 거 얘기했었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골지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 얘기했었지? 자, 근데 오늘 너희 학교 프린트 보니까 학교 프린트에 뭐는 없더라? 리소좀은 없다니까. 얘는 그냥 나한테 설명드린 거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거.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했던 게 뭐 있었냐면 맨 처음에 세포막을 했었지, 세포막. 그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6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오늘은 이제 뭐냐? 그러니까 번호로 7번이 되겠지? 자, 7번. 오늘 얘기한 이 7번하고 8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난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할 거고, 실제로 시험에 나올 거고요. 7번, 지금 여기 그림에 띄워놨지만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실제 미토콘드리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실제 미토콘드리아 모습인 거고, 보통 그 미토콘드리아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간략하게 그리면 보통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요거 소세지 모양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저 그림에도 막이 2개입니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핵을 둘러싼 핵막과 마찬가지로 무슨 막 구조다? 이중막 구조다. 이렇게 막이 2개인 거야. 막이 2개.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은 요 이제 바깥에 있는 막은 외막이고 안쪽에 있는 내막인데, 그 내막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겼지. 자, 그걸 부르는 명칭이 있어. 요것도 니네 꼭 기억해야 돼. 크리스타 구조. 알겠니? 요 약간 이렇게 울룩불룩 안에가 이렇게 울퉁불룩 주름져 있지. 요 주름진 구조를 크리스타 구조라고 합니다. 알겠니? 주름진 구조가 뭐라고 한다고? 크리스타 구조. 이것도 아마 학교 프린트에 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냥. 그지? 이중막 구조야. 그럼 왜 막이 2개냐? 이거 분명히 나는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보거든. 너희 학교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막을 2겹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지?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왜 이중막을 갖게 됐고,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과연 어디서 기원했는가에 대한 이론이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게 있어. 그 어떤 학자가 이제 주장한 건데, 이 세포 내 공생설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몇 가지 추가로 더 설명을 하고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막이 이중막 구조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 자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더라? DNA가 들어있더라. DNA가 들어있어. 자체적으로 DNA 들어있어. 자, 근데 DNA만 들어있지 않고 뭐도 들어있을까? RNA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나오지만 뭐도 들어있냐면 리보솜도 들어있어. 리보솜도. 자, 리보솜이 있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든다 그랬거든?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다? 단백질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럼 여기서 자체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하고, 얘들아, 핵 속에 들어있는 DNA하고 비교를 해본 거야. 야, 이 DNA가 만약에 이 핵 속에 있는 DNA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 DNA 염기 서열이 오히려 이 DNA가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우리 이른바 세균이 갖고 있는 DNA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이 말이야. 원핵세포. 원핵세포의 DNA와 유사하더라는 거지. 이 세포는 진핵세포잖아. 진핵세포의 DNA가 아니라 원핵세포의 DNA랑 유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체적이란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DNA, RNA 가지고 있고 리보솜 있어. 단백질 설계도 단백질 공장이야. 그럼 얘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증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세포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세포에 비해서 좀 많은 세포들이 있지.
어떤 세포들이냐? 그건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른바 이 세포가 살아가려면, 생명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에너지. 그지? 세포 호흡이라는 게 이러는 거예요. 세포 호흡. 세포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지? 그래서 에너지 공장 뭐 이런 표현을 해. 그지? 그래서 이른바 이 세포 호흡의 화학 반응식이 아마 너희 학교 프린트에도 써져 있을 텐데 꼭 외워야 돼. 자,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60% 정도는 열에너지야. 60% 정도는 열에너지고요. 그리고 자, 40% 정도는 이른바 ATP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ATP. 그래서 이제 이 ATP 안에 에너지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세포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조금씩 꺼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거를 이제 니네 기말범이어서 배우진 않겠지만 용어가 뭐냐면 이거 일종의 화학 반응이거든. 세포호흡이랑 화학 반응인데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갠 거잖아. 이걸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적으로는 자, 니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분자 안에는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놈 안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를 열에너지와 ATP라는 분자 안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진다. 뭐 이렇게 에너지 전환 관계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난. 내가 요 세포 내 공생선 좀 이따 따로 얘기할게. 그러니까 자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고 막이 이중막인 걸 통해서 세포 내 공생선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내가 좀 이따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내가 지금 세포 그림을 띄워놓지 않았지만 동물 세포에도 들어있고 식물 세포에도 들어있고. 왜? 동물이건 식물이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동물과 식물 모두에 들어있어. 그래서 봐봐. 얘가 자체적으로 DNA가 있기 때문에 증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한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 대표적인 게 어딜까? 그렇지. 근육세포. 근육세포는 근육 운동하려면 에너지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근육세포에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뭐다?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더 발달되어 있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엽록체라는 게 있어요. 엽록체. 엽록체. 자, 요런 모습이야. 그지? 요런 모습. 8번째 엽록체. 자, 일단 엽록체도 요 그림을 보면 지금 나왔지만 막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봐봐. 우리가 보통 엽록체가 이제 그림으로 나올 때는 요렇게 이제 막이 두 겹으로 돼 있고, 자, 그 안에 요렇게 동전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거든. 자, 여기 보이니? 그럼 요거? 동전 모양으로 쌓여 있는 거.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애가 요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거 그라나라고 하고요.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전 모양으로 된 애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뭐 이런 모습으로 나와 보통 엽록체가. 그래서 요거 하나는 틸라코이드. 요것도 참고해둬라. 틸라코이드. 그러니까 니네 이거 왜 내가 참고하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 놓고 요 안에 구불구불한 구조를 틸라코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니까 명칭은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지. 틸라코이드, 그 다음에 그거가 쌓여있는 걸 그라나라고 한다는 거 참고 그냥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엽록체도 미토콘드리아 마찬가지로 막이 두 겹이다. 이중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그치? 얘가 이중막으로 둘러싸인 것도 이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지 모르겠다만 니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얘도 자체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DNA만 갖고 있진 않고요. DNA가 있으면 RNA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냐? 얘도 리보솜을 자체적으로 리보솜 가지고 있어. 리보솜 가지고 있어. 알겠어?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나 니네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꺼내놔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면 증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증식할 수 있어. 맞죠?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 동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포들이 세포호흡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포도당이 필요하잖아. 식물은 그 포도당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게 이른바 뭐다? 광합성이야, 광합성. 그지? 자, 얘는 뭘 한다? 광합성을 합니다. 자, 광합성의 반응식은 어떻게 될까? 요 반대 과정 쓰면 됩니다. 그지? 6CO2와 6H2O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산소가 이렇게 생겨나. 그러니까 요 세포호흡의 반응식 화살표 그대로 반대로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만 이때는 아까와 달리 작은 분자를 합쳐서 큰 분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동화작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동화작용일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광합성의 이름이 왜 광합성이겠어?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야.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식물은 엽록체라는 곳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서 세포호흡을 하는 거야. 근데 동물은 엽록체가 없어. 참고로 이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다? 식물에만,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소기관이야. 그러니까 동물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지만 엽록체는 없거든. 그럼 어떻게 포도당을 얻을까? 대신에 동물 세포는 옆에 뭐가 지나가냐? 혈관이 지나가지.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된 게 그 영양소가 혈액 속에 녹아 있잖아. 그걸 건네받는 거지. 그걸 건네받아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식물은 엽록체에서 지가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한테 건네주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포호흡은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면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에너지 전환 관계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니네가 배우는 화학 반응은,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그치? 그냥 하나의 반응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면 가역 반응인 거야. 그지? 근데 얘네들이 같은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너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가역 반응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가역과 비가역을 이제 구분해서 화학 시간에 배우잖아. 그러니까 엔간한 거 빼고는 다 가역, 웬만한 거는 웬만한 걸 가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지? 그러니까 가역인 것도 있고 비가역인 거. 여기서는 그걸 따지는 게 조금 그렇다, 애매하다, 그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반대 과정 안 일어나잖아. 비가역이야, 맞아? 그러면은 엽록체에서도 이 광합성이 일할 때 이 반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비가역이야. 대부분 비가역이야. 왜냐면 이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반응식만 반대로 쓴 거지 같은 장소도 아니고 동시에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반응만 일어나는 거지 이 반응이 일어나진 않거든. 맞잖아. 그리고 엽록체에서도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이 반응이 일어나진 않잖아. 엽록체에서 둘 다 일어날 수 있으면 가역 반응인 거야. 비가역이지. 그지? 비가역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봐라.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인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모든 식물 세포에 엽록체가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니네 생각해봐. 나무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왜냐하면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엽록체 안에. 자, 엽록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어.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지? 초록색으로 보여. 그럼 니네 여기 밖에 있는 나무 봐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나뭇잎밖에 더 있니? 나뭇잎에 있는 세포 중에서도 이 엽록체를 갖고 있는 세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 중에 식물에만 엽록체가 있는 거지만 모든 식물 세포에 엽록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알겠니? 조심해야 돼. 그럼 가지 말고 그렇게 가지는 까만색이잖아요. 그 표면이 이제 덮여 있으니까 표피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 잎과 잎을 이어주는 줄기 같은 거 그럼 걔는 초록색인데 걔는 거기도 약간 있다고 봐야지. 엽록소라는 색소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가지를 이루고 있는 이게 약간 모가지 부분, 그지?
거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도 엽록소를 갖고 있는 세포가 있으니까, 엽록소가 있으니까 그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왜 니네 단풍이 왜 지는 줄 아냐? 죽어서. 기온이 낮아지면 엽록소가 파괴되거든. 색깔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붉은색을 띠고 노란색 띠는 거야. 나중에 이제 너희 생명과학 2 배우면 뭐 엽록소 A, B 해갖고 막 배워. 지금 그것까지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둘 다 이중막 구조를 띠고요. 둘 다 자체적으로 DNA 갖고 있대. 그지? 그걸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설명하는 게 뭐라고? 이른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요거 PPT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미토콘드리아 그림이지? 미토콘드리아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엽록체고, 요거야, 요거.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여기 봐봐. 어떤 세포가, 이제 핵을 갖고 있는 커다란 세포가 있었어.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한다 그랬잖아. 굉장히 큰 세포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진핵세포라는 게 뭐냐, 사실은 핵이 없는 원핵세포들 중에 이제 일부가 진화를 해서 진핵세포가 된 거 아니야. 그 조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으로 걔가 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조그만 원핵 세포들을 잡아먹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세균들 중에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들이 있어. 그걸 그냥 산소 세균이라고 표현하고, 산소 세균. 걔를 얘가 잡아먹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 기존 세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산소 세균이 있어. 그럼 얘도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얘도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이 세포 안을 어찌됐건 잡아먹히든 들어오든 들어와. 그러면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어? 이놈 세포의 세포막이 이 세균을 둘러싸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들어왔어. 근데 그러면 얘는 이제 예를 들어 들어왔는데 얘가 분해가 미처 안 된 거지. 원래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잡아먹고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분해가 안 된 거야. 그럼 얘는 이 안에서 뭐해? 산소호흡을 하는 애가 산소세균이거든? 산소호흡을 해. 맞지?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한단 말이지. 맞아? 이걸. 근데 이 녀석이 산소호흡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져? 에너지 만들어지거든? 에너지 만들어지니까 이 잡아먹은 숙주세포 입장에서 지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도움이 되니까 공생을 한 거야. 공생. 같이 잘 지내보자 하면서 이 산소세균이 나중에 뭘로 변한 거다? 미토콘드리아로 변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식물 다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단세포일 땐 동물식물의 개념이 없으니까,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식물세포가 되는 그 세포 안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 뭐야? 광합성을 하는 세균을 또 얘가 잡아먹은 거야. 아까처럼 뭐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아먹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둘러싸면서 얘가 들어오겠지. 그런데 뭐야? 소화가 안 된 거지. 그럼 얘는 이 안에서 뭐야? 광합성 하겠지. 근데 얘가 뭘 만들어줘? 양분 만들어주네? 심지어 뭐야? 뭐 만들어줘? 산소도 만들어주네? 그럼 이 안에 미리 자리 잡고 있던 미토콘드리아로 변한 놈은 호흡하려면 산소가 필요한 내가 주겠지. 심지어 양분도 만들어줘. 주겠지. 이 새끼도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도움이 돼. 소화가 안 되고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결국에는 뭘로 변했다? 엽록체로 변했다 이거야. 그럼 이 근거가 뭐냐면 얘네들이 막이 이중막이잖아. 그럼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바깥에 있는 막은 이 숙주세포의 바깥에 있는 세포막하고 성분이 유사하더라는 거야. 이 안쪽에 있는 막하고 바깥에 있는 막 중에 이 바깥에 있는 막이 바깥에 있는 이 큰 세포의 세포막하고 성분이 유사하더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DNA가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이 얘네들의 어떤 각각의 세균일 때 그 원핵 세포의 DNA와 유사하더라는 거지, 그 숙주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랑 유사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유래되었다. 누가 먼저?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그리고 나중에 식물 세포가 되는 세포의 조상에
광합성 세균이 들어가서 엽록체가 된 겁니다. 알겠니? 요거 누구로부터? 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세균. 또는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호기성 세균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호기성 세균이 숙주세포 안에 들어와서 살다가 미토콘드리아로 변한 거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뭐야? 광합성을 하던 세균이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생하게 된 결과 뭐가 된 거야? 엽록체가 된 거다. 그래서 요 광합성 세균 뭐 다른 말로 남세균이라고도 나오고 뭐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던 각각의 세균들, 세포의 종류로 따지면 원핵 세포들이 큰 숙주세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결국 각각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로 변하게 된 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그렇게 생겨나게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세포가 인지질이잖아요. 인지질 이중충. 근데 저기 일단 그 원핵 세포 그거는 인지질이 이중충. 맞아. 얘도 막을 하나, 얘도 독립적인 세균이었을 때는 얘도 세포막이 있었겠지. 그리고 얘도 지금 세포막이 있는 거잖아. 세포막이 그럼 이중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원래 갖고 있던 이중, 그러니까 그 세포막이랑 그 진해세포 세포막이랑 조금 달랐다는 얘기. 근데 둘 다 인지질인 것도. 그렇지. 근데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바깥에 있는 막이 원핵 세포의 그것과 좀 유사하다라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겠지. 그러니까 그거랑 그 막이랑 그 원래 원핵 세포가 갖고 있던. 그것도 인지질이야. 얘도 인지질 이중층이야.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생님이 전문 과학자는 아니지 않니? 그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사실을 너한테 전달하는 전달자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 연구한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 연구해보니 이 안쪽에 있는 세포막하고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이 좀 달라. 구성 성분은 우리는 둘 다 인지질이라고 배우지만 좀 차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따져봤더니 바깥에 있는 세포막은 이 숙주세포라고 했던 이 큰 세포의 세포막과 거의 유사하더라라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된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얘도 어쨌든 세포막이니까 인지질, 얘도 세포막이니까 인지질이라고 배우는 것 뿐이다 이거야. 오케이? 일단 차이가 있긴 한 거죠. 그렇지. 뭐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그걸 구분을 했겠지. 그래서 그걸 세포내, 얘네들이 유리하게 된 거를 설명하는 학설이 세포내 공생설이다. 세포막 함입설이라고 들어봤냐? 그건 이제 요 핵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또 설명할 때는 세포막 함입설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거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 학교 선생님이 그거까지 언급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요거 정도만. 얘네들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할 때 요거만 언급하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좀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자, 요거만 후딱하고 여기 보면 이제 액포라는 게 나와. 액포. 그지? 액포. 여기 보면 선생님이 가로 열고 중심액포라고 해놨지. 액포하고 중심액포는 조금 구분을 해야 돼. 일단 뭐 역할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액포는 뭐냐면 포니까 뭐겠냐? 어떤 주머니로 쌓여 있는 부분이거든. 그지? 특히 이제 액포 말고 중심액포는 아까 엽록체와 마찬가지로 뭐야?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자, 9번. 이른바 중심액포는 어디에만 존재한다? 식물세포에만. 그냥 액포라고 하면 이건 동물에도 있기는 해. 근데 일단 중심액포는 뭐 하냐면 여기 보면 나와 있지. 그 안에 대부분 수분 저장해 혹은 염분 저장하고 뭐 노폐물 같은 것도 저장합니다. 이런 독소, 유기화합물 이런 노폐물이라든지 일단 얘도 그런 노폐물이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무슨 구조다? 막으로 둘러싸이네. 근데 얘는 막이 한 겹에 그래서 단일막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각 수분이나 이런 노폐물 같은 게 저장이 돼.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그 세포 안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세포 안의 농도를 뭐라 표현해? 삼투압이라 표현하거든. 그래서 세포 내 삼투압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심액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식물세포에만 있는데 오래된 식물세포일수록 크기가 점점 커져. 왜? 야, 동물세포는 말이야. 액포가 있긴 있지. 근데 동물세포는 옆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모세혈관, 혈관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 아까 있잖아 미토콘드리아 같은 데서 세포호흡을 하면 노폐물이 생겨. 그러면 동물세포는 그 노폐물을 혈액으로 내보내면 되거든. 근데 식물세포는 바깥에 벽이 있어.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노폐물을 못 내보내. 그러니까 지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 그 액포의 크기가 점점 커져.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런 식으로 뭐야? 액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버려. 영원히 배출이 아니 물론 이제 수분도 저장이 돼 있으니까 수분 조절할 때는 이 액포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이 크기가 영원히 커지진 않지. 논리가 그렇다 이거지. 노폐물이. 그리고 세포들도 영원히는 없잖아.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수명이 있으니까 뭐 영원이란 표현 쓰기엔 좀 그렇겠지. 그럼 세포 수명이 다를 때까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거의 참. 근데 환경의 변함에 따라 계속 커지지만 하진 않는다니까. 그러겠지. 그지? 뭐 어디 내보낼 데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중심액포라고 해서 나오면 요건 식물세포에만 있다. 그래서 오래된 세포일수록, 이제 성숙한 세포일수록 일수록 발달한다.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특히 요거 그냥 액포냐 중심액포냐 쪽 구분하시고 중심액포는 식물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지금 없는데 여기 나와 있지. 세포벽. 자, 10번. 자, 세포벽 말 그대로 벽이지? 어디에만 있다? 식물세포에만 있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세포막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뭘 해줘 얘는? 그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맞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은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있는 반면에 세포벽은 전투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통과한다 뭐 이런 뜻이야. 전투과성. 그런데 이제 이 세포벽의 성분이 뭐냐 이거야. 자, 식물 세포의 세포벽은 그 주성분이 뭐냐? 셀룰로스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스. 우리 앞에 탄수화물 할 때 했었지?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 중에 셀룰로스라는 놈이다. 근데 이거 혹시 몰라서 학교에서 할지 몰라서 아직 안 나가신 것 같은데 니네 예를 들어 이렇게 세균 있지, 세균. 그치? 세균은 무슨 세포? 원핵세포야. 그치? 근데 세균도 이 식물 세포벽하고 비슷하게 세포벽이 있거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 세포막은 무조건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안에 DNA가 막 있고 핵 없이 풀어져 있고 리보솜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근데 이 세포벽의 성분이 자 얘는 동물 식물 구분해 못하지? 얘는 세포벽 성분이 좀 달라. 얘는 참고로 얘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 펩티도 글리칸. 알겠니?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식물 세포의 세포벽은 셀룰로스. 혹시라도 세균에 있는 세포벽 나오면 그거는 성분이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니? 요건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써 놓으십시오. 알겠지? 요것도 그래서 세포벽도 잘 봐야 돼. 식물 세포의 세포벽이냐? 세균의 세포벽이냐? 그거 좀 구분해서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에도 쭉 얘기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한꺼번에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포 소기관 좀 급하게 쭉 얘기했는데 여기도 지금 정리가 돼 있고 꼭 좀 각 세포 소기관의 기능들을 좀 하고 특징들을 좀 암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건 꼭 필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의 뭐 특징들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꼭 외우라 그랬어. 그 세포 소기관들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돼. 자,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가 뭐냐?
막 구조를 갖고 있는 소기관. 자, 막 구조가 있느냐, 막 구조가 아닌 소기관을 분류를 하는 거야. 자, 여러 세포 소기관 여기 쭉 지금 나열되어 있잖아. 자, 일단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기관이 뭐가? 첫 번째 핵. 맞지? 그 다음에 뭐 있었어? 미토콘드리아. 오늘 얘기한. 그 다음에 엽록체 이렇게 있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뭐 소포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골지체라는 것도 있었고, 그치? 자, 뭐 학교에서 해제는 안 했지만 선생님이랑 한 것 중에 리소좀이라는 것도 있었고, 맞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 또 뭐 이제 액포라는 거, 혹은 중심 액포라는 것도 이렇게 있었고, 맞지? 자, 지금 선생님 여기 나열한 이 소기관들은 뭐 특징을 떠나서 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다음에 막 구조가 아닌 것들이 있어. 뭐가 있을까? 일단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리보솜이라는 거 있었지. 아, 물론 그렇게 따지면 여기 세포막도 여기 포함돼야 되겠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도 결국 막이니까, 그지? 그 다음 막 구조가 아닌 거 리보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두 개가 더 있어. 우리가 안 배운 거. 뭐가 있냐면은, 니네 여기 그림에서 여기 보면은 핵 안에 보면 요게 핵소체라고 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인. 요거 인이라고 보통 배울 거야. 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소기관 중에 선생님이 안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중심체라는 거 있거든. 요건 동물에만 있는 건데 중심체라고 하는 거. 자, 얘네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기관들 중에 막으로 둘러싸인 놈, 둘러싸이지 않은 놈 꼭 구분을 해야 돼. 근데 너희가 인이라든가 중심체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리보솜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또 뭐냐,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 중에 요렇게 세 놈들,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핵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긴 한데 몇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중막. 반면에 나머지 얘네들은 무슨 막으로? 하나의 막, 단일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아니고 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지만 요거 여기 있죠. 여기 핵소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걸 인이라고 불러. 이거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냥 저거만 두면 되겠고.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 그렇지 않은 소기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자, 우리 핵산 DNA, RNA 두 종류가 있잖아. 소기관들 중에 핵산을 갖고 있는, 자, 핵산을 있는 소기관이 있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핵! 맞지? 핵 있었지, 핵? 당연히 핵산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핵이었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자, 미토콘드리아도 아까 자체적으로 뭐 갖고 있다 그랬냐? DNA, RNA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엽록체도 있어, 엽록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리보솜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개는 어쨌든 핵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자,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요 세 놈은 우리가 배운 핵산이 두 종류 아니냐? DNA와 RNA를 둘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여기 이른바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는 핵산이 있기는 있는데 RNA라는 핵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이 있냐라고 하면 이건 있다, 리보솜엔 핵산이 있다라고 해줘야 돼. 다만 그 종류가 뭐냐 물어볼 때는 RNA라고 해주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세포 소기관들 중에 핵산이 있는 소기관, 요렇게. 그지? 그 다음에 아마 니네 교과서에 프린트에 나올 텐데, 에너지하고 관계 있는 소기관, 누구하고 누구였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였지?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소기관이었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ATP의 화학 에너지로. 그지? ATP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게 뭔지 몰라도 ATP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엽록체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기관이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세포호흡 같은 화학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같은 화학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래서 얘네 둘은 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소기관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요거 꼭 좀 필기를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그리고 나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포 소기관들의 특징들은 꼭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 넘기면 이제 요거 나와요.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 그래서, 자, 세포막의 구조는 뭐 앞에서 얘기했어. 그지? 자, 세포막의 주성분이 뭐라고? 주성분은 인지질이고요. 그냥 세포막의 성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인지질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그럼 이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한다? 자, 어떤 물질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 또는 어떤 수용체 역할 뭐 요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켜져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그래서 이중층하고 이중막은 좀 구분을 하라 그랬고, 맞니? 그러면 그때 얘네들이 파묻혀 있는데, 단백질이 파묻혀 있는데 어떻다고?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맞지? 그래도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봐봐. 이게 지금 자세한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세포막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던지 표면에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안쪽에 붙어 있던지 이렇게 되거든. 특히 여기서 하나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있거든. 요거. 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세포막 표면에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 전체를 당단백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참고로 좀 기억을 해놔.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인지질 이중층에 뭐 이렇게 파묻혀 있거나 붙어 있는 단백질. 그래서 얘를 통해서는 물질이 들락날락 하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붙어 있는 단백질은 다른 물질 와서 이제 결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용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들이 뭐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치 수면 위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기름 한 방울이 수면 위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 분자와 단백질도 어떻게 된다? 형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유동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알겠네?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한다. 인지질과 단백질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형태는 유지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알겠어? 유동성이 있다. 이걸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뭐 인지질 이중층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자,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관통이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운반 단백질, 뭐 통로 단백질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에 따라서 잘 봐. 어떤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거. 어떤 물질들. 근데 어떤 물질들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두 가지인 거야. 물질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 근데 물질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통로를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어.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거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그래. 그럼 어떤 애들?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애들. 어떤 애들일까? 자, 일단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려면 요 가운데 무슨 부분? 소수성 띈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물하고 그러니까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야. 특징적으로 그럼 어떤 애들? 비교적 크기가 좀 작은 분자들. 크기가 작은 분자.
보통 이제 뭐가 나오면 기체들 나와, 기체. 보통 기체. 어떤 애들 대표적일까? 그렇지. 우리가 호흡하면 얻게 되는 산소나 날숨을 통해서 나가는 이산화탄소 같은 조그만 기체 분자들은 세포막을 통과할 때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또는 지용성이라고 그래. 소수성 또는 지용성을 띠는 애들은 그러니까 크기가 작으면서 지용성을 띠는 혹은 무극성이라고 돼. 무극성. 분자로 따지면 무극성 분자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크기가 작을수록. 알겠니? 그럼 반대로 크기가 크거나 물에 잘 녹거나 물하고 친한 애들은 어때? 인지질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어디를 통해서?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동을. 그래서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는 얘와 반대로 크기가 좀 크고, 그지? 그 다음에 물에 잘 녹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온 배웠지, 이온. 자,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에 이온 음료라고 있지. 이온들이 대부분 다 물에 녹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온처럼 뭐야? 전하를 띤 애들은, 전하를 띤 물질들, 입자들은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의 부위에 따라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단 말이지. 인지질 이중층은 이런 애들은 통과하는데 이런 애들은 통과 못하는 거야. 단백질 통로로는 이런 애들은 통과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통과 못하는 거지.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거야. 부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 이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선택적 투과성. 혹은 우리가 보통 반투과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반투과성. 알겠니? 자, 그래서 어떤 애들?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하는 애들은 대체로 크기가 좀 작은 애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나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크기가 보통 이제 포도당 같은 애들 있죠. 포도당 분자 같은 애들은 조금 큰 분자지.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포도당도 물에 잘 녹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하를 띤 이온 같은 애들 있지. 전하를 띤 입자들. 그래서 이제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요런 거 많이 나오거든. 요런 애들은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자, 요 예시로 이런 게 있어. O2나 CO2는 우리 호흡을 하지. 호흡을 하면 그 들숨이 어디로 들어오지? 폐로 들어오지. 사람의 폐는 수많은 이른바 폐포라는 걸로 이루어요. 폐포. 근데 그 폐포는 약간 포도송이처럼 생겼어. 근데 걔네들은 전부 뭘로 둘러싸여져 있냐면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야, 그럼 이 모세혈관하고 폐포 사이는 딱 세포막 하나 정도야. 그러면 내가 들이마신 공기에 들어있는 산소, 내가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 이산화탄소는 요 산소는 이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려면 얘 폐포로 보내야 되거든. 그때 세포막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때 얘네들은 바로 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보내냐 이거지. 일단 요거. 자, 세포막의 부위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보내냐 이거지. 일로 보내건 일로 보내건. 그럼 걔네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동시키냐 이거야. 이동 원리가 나오겠지? 맞아? 요거는 예시만 기억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예시로 이제 요게 보통 나오고, 요거의 예시로 뭐 나올까? 예를 들자면 니네 그런 거지. 우리 음식 먹으면 소화되지. 소화되면 포도당이라든지 뭐 단백질 소화되면 아미노산 같은 게 이제 분해돼서 생기잖아. 그럼 얘네들 어디서 흡수하지? 소장에서 모세혈관으로, 그러니까 융털에서 융털을 통해서 이게 흡수되지. 그때 그 융털에 있는 세포막을 통과할 때 얘네가 그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야. 융털이 지용성이고. 아니까 융털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야, 융털 안에 암주관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지.
맞아? 암주관이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여기 이제 바깥에 모세혈관이 있어가지고 지용성은 최종적으로 암주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용성은 모세혈관으로 가는데 암주관으로 가든 모세혈관으로 가든 일로 가려면 일단 이 융털에 있는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융털에 있는 세포막도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소화가 끝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이 융털에 있는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이 통로를 통해서 통과한다고. 통과하고 나면 이제 수용성은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고 지용성은 암주관으로 가는 건데 융털 상피세포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소장에서 융털 상피세포로 흡수될 때는 그 융털 상피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할 때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그 원리는 뭐에 의해서 이제 이동하냐 이거지. 여기 있던 산소가 일로 온다고 치고 여기 있던 이산 일로 간다고 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냐 이거지. 이동하는 원리가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정확하게 네 가지가 나오지. 자, 그럼 그 이동 원리. 그렇지. 모세혈관도 한 겹의 세포야. 그지? 한 겹의 세포고 일단 얘네들이 융털 상피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일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그 단백질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건 여기를 지나갈 때 물질에 따라서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서 모세혈관, 암주관으로 가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가는 애들이 이제 모세혈관으로 갈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이동하는 원리.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너희 프린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수동수송이라는 게 있고요.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니? 자, 수동수송은 뭘까? 자, 이거 다른 말 표현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확산이야, 확산. 너희가 확산이라고 배운 건 다 수동수송인 겁니다. 자, 어떤 물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수동수송이야. 그냥 너희 중학교 때 배운 대로라면 그냥 못 떠올리면 돼? 확산 떠올리면 됩니다. 확산. 그러면 능동수송은 뭘까?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그 농도가 어디서 어디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쉬워. 자, 빗면이 있어. 그러니까 물질이면 용질이야. 그지? 네가 말한 용매는 그 용질이 물에 녹지. 대표적으로 물이 용매인 거야. 내가 말한 건 설탕물이라고 치면 설탕과 같은 물질. 그럼 네가 말한 용매는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탕물에서 나는 설탕이 이동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빗면을 이해하면 쉽다니까. 빗면에서 공을 하나 굴리는 거야. 자, 높은 데서 내가 공을 놔. 공 어떻게 되지? 저절로 잘 굴러가지. 어디로? 아래로. 자, 이게 이른바 수동수송이라 생각하면 돼. 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런데 빗면 아래쪽에 있는 공을 내가 빗면 위로 밀어 올리려면 자연적으로 가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힘을 써서 밀어 올려야 되지. 에너지를 쓰는. 그러니까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수동수송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다라는 거야. 물질이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런데 능동수송은 어떻다는 거야? 억지로 밀어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지. 그럼 아까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하면 60%는 열에너지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생길 때 60%가 열에너지고 나머지 40%는 ATP라는 걸 만들어서 저장한다 그랬잖아. 이때 이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그 만들어놨던 ATP로부터 얻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능동수송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ATP를 소모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니? 써놔야 돼. 자, 지금 선생님이 페이지로는 그 다음 페이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너희 학교 프린트에 있는 대로 먼저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수동수송은 아까 그냥 우리 쉽게 생각 뭐야?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확산이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지. 확산이 두 가지. 자, 뭐가 있냐면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수동수송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좀 이따 나온 삼투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 자, 미리 얘기하지만 삼투 현상도 일종의 뭐다? 확산이야. 그러니까 얘도 따지면 확산인 거야. 그럼 일단 단순 확산, 확산이라는 게 뭐라고? 많은 데서 적은 데, 높은 농도로 따지면 높은 데서 낮은 데고 그냥 물질의 양으로 따지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잖아. 자, 그런데 단순 확산은 그건 뭐냐? 확산은 되는데 뭐야?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세포막에서 확산이 될 때 그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지나서 확산되는 거라고. 그럼 아까 어떤 애들이 크기가 작고 물에 잘 안 녹고 이런 물질들이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면 그거를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지? 맞아? 여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뭐라고? 단순 확산이라고. 확산은 확산인데 인지질을 직접 지나가면서 확산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단순 확산. 그럼 촉진 확산이 뭘까? 확산은 확산이야.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데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 그게 촉진 확산이야. 야,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어떤 애들이 단백질 통로 지나갈 수 있다고 그랬지? 크기로 따지면 크기가 좀 크면서 물에 잘 녹고 또 전하를 띠고 있으면 걔네들은 지나갈 때 단백질 통로를 통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산이 된다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그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애들이 확산이 될 때는 인지질을 직접 지나서 확산이 되니까 그런 거는 단순 확산이라 한다 이거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야. 단지 통로가 어디냐 이거지. 인지질을 직접 지나가느냐 아니면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가느냐 차이야. 능동수송이 촉진 확산이에요. 지금 내가 수동수송 얘기하고 있죠. 능동수송이 아니라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건데 통로가 어디냐 이거지. 통로가 인지질을 직접 지나서 확산이 되는 경우를 내가 얘기했잖아. 확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수동수송이라고. 아니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게 수동수송이라고. 능동수송은 뭐라 그랬어? 적은 데서 많은 데 가는 거잖아. 지금 내가 얘기한 확산은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확산이라고 배우잖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잖아. 얘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고 얘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자, 여기 학생이 졸라 많아? 저 밖에는 학생이 없어. 그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학생이 가면 확산인 거야. 근데 니네들이 이동할 때 이 문을 통해 이동하느냐 급해갖고 벽을 뚫고 가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근데 둘 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잖아. 이제 어디를 통해서 확산되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은 통로를 통해서.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인지질을 직접 지나갈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확산될 때는 단순 확산,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니까 이런 애들이 확산될 때는 그렇다고 무조건 밖에서 아니란 뜻이 아니야.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응된 거야. 자,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단백질 통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은 분자들이 여기 이만큼이 있어. 근데 여기는 이만큼이 있어. 어디가 더 많아? 밖에가 많지. 내가 크기가 작고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면 얘네들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인지질을 직접 지나서 확산이 된다고요. 무슨 확산? 단순 확산이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번에는 이 조그마고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 안에가 훨씬 더 많아.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확산돼?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는 거야. 다만 확산될 때
인지질을 지나서 확산된다 이거지. 그게 밖에서 아닐 수도 있고 안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확산이 밖에서 아니 되든 안에서 바뀌든 무조건 통로를 통해서만. 알겠니?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 무조건 밖에서 아니란 뜻이 아니야. 많은 데서 적은 거지. 지금 이 경우에는 밖이 많고 안이 적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촉진 확산.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산은 말이야. 아까 내가 공 굴러가는 거에 비유했지. 예. 공이 굴러가. 아래로 굴러가는 게 이제 확산이라고 치면 굴러가는 속도가 있지. 맞아? 그럼 니네 이 기울기가 어떨수록 어때? 기울기가 급할수록 굴러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확산도 똑같아. 이걸 농도 기울기라고 하거든. 기본적으로 확산은 양쪽 여기가 농도가 높고 여기가 낮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개가 있고 여기가 3개가 있어. 그럼 여기가 많고 적으니까 일로 가겠지. 이거랑 여기 4개가 여기 하나가 있어. 이거랑 누가 더 얘가 더 빠르다 이거야.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농도 기울기가 크다라고 얘기하거든. 기본적으로 확산은 양쪽의 농도 기울기가 클수록 속도가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거야. 잘 봐. 단순 확산의 경우, 요 지금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인데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어때? 무조건 여기 인지질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는 거라고 치. 밖과 안의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거야. 점점 빨라져. 그죠? 점점 빨라져. 그런데 촉진 확산이 일어날 때는 마찬가지로 이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지는 속도가 빨라져.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야. 왜 그럴까? 통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한계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문 비유했잖아. 너희들이 이 교실 밖으로 나갈 때 그게 확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벽을 뚫고 나가는 경우와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 자,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라면 이 문으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어 한 번에 5명까지 나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예를 들어 3명이 몰려가. 그럼 나갈 수 있지. 4명이면 나갈 수 있어. 5명이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5명까지는 점점 많이 나갈 수 있단 말이야. 한 번에. 근데 5명 한 번에 나갈 수 있는데 6명 몰리면 여전히 5명만 한꺼번에 나갈 수 있지. 그 차이야.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은 농도 기울기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점점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만 촉진 확산은 무조건 빨라지진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는 빨라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단백질이 이동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화된다고 표현하거든. 포화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속도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를까? 이 두 그래프 합쳐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 그래프를 여기다 갖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농도 차이가 비슷할 때는 누가 더 빨라? 촉진 확산이 더 빠릅니다. 속도가. 알겠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여기다 갖다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그 한계치가 되기 전까지는 한계치가 되더라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촉진 확산이 좀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네? 그래서 어쨌든 요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자가 들어가면 수동수송이라 생각해라. 그리고 능동수송은 어쨌든 확산의 반대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 아까 폐포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교환될 때는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에서 우리가 영양소 흡수되는 거 있지? 융털, 상피세포를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될 때는 촉진 확산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네? 그래서 능동수송은 그냥 얘하고의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농도로 낮은 데서 높은 데, 양으로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거다. 억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단순 확산이니 촉진 확산이니 하는 거 어쨌든 이 수동수송에 포함이 된다. 하나 더 뭐가 있느냐? 삼투현상이라는 게 나오죠. 자, 삼투현상도 이동하는 거야.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은 삼투지만 얘도 일종의 뭐라고? 확산이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동하는 주체가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아까 수동, 일반적으로 단순 확산이나 촉진 확산은 누가 이동하는 거냐? 물질, 용질이 이동하는 거거든. 자, 삼투 현상은 일단, 여기 보면 뭐라고 돼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거든. 자, 이러니까 애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왜? 자, 삼투는 분명히 일종의 확산이라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 확산이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얘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느냐. 주체가 다른 거라니까. 얘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 얘는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야. 잘 봐. 우리가 설탕물 갖고 예를 들어볼게. 해봐봐. 야, 설탕물이 있어. 설탕을 물에 녹인 거지? 이때 설탕을 뭐야? 용질이라고 하지? 설탕을 녹인 물을 용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니네 설탕물의 농도가 5%인 설탕물이 100g 있다고 치자. 설탕물 100g이 있는데 농도가 5%야. 자, 설탕 몇 그램 들어있는 거야? 니네 뭐 이거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1차 방정식 하면서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소금물의 농도, 설탕물의 농도 배우잖아. 농도가 설탕물이 100g인데 설탕물의 농도가 5%라고 하면 설탕은 뭐야? 5g 들어있는 거야. 그럼 물이 몇 g이야? 95g이야. 맞지? 자, 설탕물의 농도가 10%래. 그럼 설탕 몇 g 들어있는 거야? 맞지? 그럼 물이 몇 g이야? 90g. 자, 그러면 농도로는 얘가 더 낮은 거야. 얘가 높은 거지. 맞아? 근데 그때 양으로 따지면 설탕은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 둘을 섞어서 이동한다 그러면 설탕은 요로 이동하죠. 확산에 의해서. 그지? 그게 뭐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설탕의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잖아. 물도 마찬가지라니까. 농도로 얘기하면 얘랑 반대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양으로 따지면 봐봐. 농도가 낮은 쪽이 물의 양이 더 많거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산이야. 다만 농도로 표시하면 얘랑 반대가 되는 것 뿐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게 그냥 일반적으로 확산이라면 요거는 삼투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확산인데 이제 구분하려고 얘는 삼투, 얘는 확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 이동하는 주체가 다른 것 뿐이다. 알겠니? 주체가 다른 것 뿐이야. 맞아? 자, 그러면 그 삼투 현상을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그림을 그려서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삼투 현상 설명할 때 여기 나오는 것 중에 U자관이 나와. U자관. 그지? U자관이 나오거든. 자, 잘 봐. U자관이 이렇게 있어. 가운데다가 반투과성막을 설치합니다. 자, 반투과성막이 세포막 역할을 하는 반투과성막을 갖고 여기에 미세하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양쪽에다가 같은 높이로 설탕물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도를 다르게 해서 넣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에는 설탕물의 농도가 5%짜리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설탕물의 농도가 10%짜리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까 여기다 지금 선생님 썼다 지운 것처럼 자, 여기에 설탕 입자가 이렇게 들어있어. 여기는 어때? 자, 같은 높이, 같은 양이니까 설탕 입자가 더 많이 들어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설탕하고 물하고 섞여져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물 분자도 있을 거야. 맞지? 여기는 물 분자 있을 거야. 맞지? 자, 여기 가운데 구멍 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동하겠지. 맞아? 근데 설탕 입자는 이 구멍보다 크기가 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설탕도 맞닿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설탕 입자 선생님이 5개 그렸고 여기 3개 그렸으니까 설탕은 원래대로라면 이쪽으로 확산이 되려고 한다고요. 근데 구멍보다 크기가 커. 못 가. 자, 그런데 물 분자는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거야.
맞지? 그러면 물은 사실 어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거든. 여기 있는 물이 일로도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물이 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야. 다만 물의 양으로 따지면 이쪽에 물의 양이 더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더 많은 거지. 이쪽으로도 오긴 와. 이쪽 한 5 정도고 이쪽은 10 정도 온다 그러면은 합쳐서 1로 5만큼 가는 셈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물이 이쪽으로만 이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 수면이 점점 올라갑니다. 반대로 여기는 어때? 이쪽으로도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지만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많으니까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수면이 낮아지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 야, 여기 물이 100이었고 여기 물이 80이었어. 어? 자, 1로 10이 가. 근데 이쪽으로 5가 와. 자,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지? 결국 이쪽으로 5가 간 셈이지. 95가 됐어. 85가 된 거야. 맞지? 이 차이가 20이었지. 차이가 10이 됐어. 그럼 이동하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되냐? 줄어. 8이 됐어. 일로 여전히 5가 이동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차이가 얼마야? 3만큼 이동하기. 그러니까 아까에 비해서 농도 차이가 결국 줄어드니까 양 차이가 줄어드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이동하는 양이 점점 줄어. 얘는 5만큼 이동하는 셈이고 얘는 3만큼 이동하는 셈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과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갭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나중에 가면 일로도 5가 가고 일로도 5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 쌤쌤하면 결국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어느 순간 내려가던 올라가던 수면이 딱 멈춰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 눈에는 육안상 이동하는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언제까지 이동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다 보면 양쪽의 물의 양이 어떻게 되겠냐? 같아지겠지? 즉, 그러니까 우리는 외관상 보이는 것만 따지면 현상은 언제까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의 양이 같아지냐, 농도. 그러니까 내 지금 여기서 물의 양으로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농도가 같아지겠지. 왜냐하면 여기선 설탕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설탕은 그대로인데 여기는 결국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고 여기는 설탕이 그대로인데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여기 농도가 높아질 거고 여기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해. 그래서 이쪽은 높아지고 이쪽은 낮아져서 농도가 같아지면 멈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자 이거지. 삼투현상의 원리만.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외관상 보이는 물의 이동은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야.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자, 외관상 수면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자, 물의 이동은,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꾸벅꾸벅 줘라. 다시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오늘. 물의 이동은 없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꼭 명심해야 돼. 왜? 아까 얘기했지. 이쪽으로 10 가고 이쪽으로 5 가. 근데 이제 양쪽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일로 가는 물량이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이쪽으로 물이 5 이동할 때 이쪽으로도 물이 5가 이동하게 되니까 외관상으로는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수면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도 얘를 통한 물의 이동은 있다 없다? 있기는 있다. 근데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외관상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물의 이동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해야 돼. 알겠니? 저는 대류예요. 대류가 아니라 직접 갔잖아. 그지? 대류라고 표현하지 않지 여기서는. 그지? 그러니까 대류는 그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야. 지금 이것도 어쨌든 확산이니까 경계를 넘어간 거잖아. 대류가 경계를 넘어가는 거니? 그러니까 네가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하고 네가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의 차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류라 그리고 대류를 하려면 얘가 이렇게 대류를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 이걸 대류라고 하지는 않죠. 대륜이 전도니 복사는 에너지 전달 방식인 거야. 여기서는 물질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지.
보통 니네 대류 전도 복사 배울 때 책 전달하는 걸로 얘기하잖아. 책이 열 에너지야. 내가 책을 너한테 직접 갖다 주는 게 뭐야? 대류야. 아, 그게 전도인가? 그러니까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주면 그게 전도고 대리는 이렇게 직접 가서 주는 거. 그렇지. 내가 직접 가서 줘. 대류지. 그럼 내가 너한테 갈 때 어떻게 가냐의 차이야. 이거는. 내가 너한테 직접 전달하는 거가 대류라면 내가 너한테까지 직접 어떻게 가냐.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대류라는 말이 나올 필요도 없고요. 나올 이유도 없어. 오케이? 시험 문제에서도 뭐 이게 대류냐, 대류랑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그냥 여기서는 삼투 현상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삼투는 자, 근데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 자, 여기서는 설탕이 이동 못 하잖아. 그럼 만약에 이 구멍보다 작은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 만약 얘가 설탕이 아니라 간혹 문제에 포도당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 자, 포도당은 여기 이 반투과성막을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만약에 이게 포도당이라면 어떻게 될까? 얘를 경계로 포도당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되는 거야. 동시에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은 수면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 포도당 5% 넣어놓고 여기 포도당 10% 넣어놨어. 반투과성막 넣어놨어. 수면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없습니다. 설탕물은 한쪽으로 쭉 옮겨가잖아. 여기 하나 높아지고 하나 낮아져서 결 멈추는 거지만 포도당의 경우에 아예 수면 변화가 없습니다. 농도가 달라도. 왜? 포도당도 이동하고 물도 이동하니까. 결국엔 쌤쌤이 되거든? 그래서 수면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 포도당이 훨씬 적지 않아요? 아니, 내 말은 이게 만약에 포도당이면 이제 설탕보다는 입자가 작으니까 설탕보다는 입자가 작으니까 포도당도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 포도당이 많았어. 포도당, 그러면 봐봐. 여기 포도당 많고 여기는 포도당 적어서 여기가 포도당의 농도가 낮았으니까 물은 어쨌든 일로 많이 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포도당은 가잖아. 그럼 또 여기가 농도가 줄어들면 물도 일로 갈 거 아니야. 그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 변화가 없다고요, 결국에는. 양쪽으로 똑같이 이동해 버리니까. 그냥 섞여서 그냥 농도가 같아져 버리지 수면 변화가 없다고. 이해 안 돼? 아, 그냥 외워. 지금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나오면 수면 변화는 없어. 근데 보통의 문제는 설탕물이 나오니까 설탕물이 나올 때는 농도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수면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면 뭐야?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이동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확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산도 마찬가지야. 확산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되지 않니? 단순 확산이건 촉진 확산이건 언제까지 확산될까?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확산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삼투 현상을 가지고 이제 그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 가지고 그 삼투 현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실험 설명하고 삼투 현상의 예 설명하고 요 파트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